그래서 먼저 상린관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린관계 이렇게 소유권에서 상린관계 이렇게요. 자, 먼저 글을 한번 먼저 볼까요? 글을 먼저 한번 봐봐요. 맨 위에요. 48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맨 위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인의 주로 법률의 범인의 사용수익 처분한다. 그래서 사용수익을 줄긋고 뭐란다? 사용가치라고 하고요. 처분을 줄긋이고 뭐라 한다? 교환가치라고 얘기해. 그래서 사용가치, 교환가치 이렇게. 그래서 처분을 뭐라 한다? 교환가치. 사용수익을 뭐라 한다? 사용가치 이렇게. 자, 2번은요. 토지죠, 토지. 여기 1번은 그냥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죠. 그런데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죠. 정당한 이익,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토지의 상하 줄고요. 이 토지의 상하는 뭐와 관계된다? 구분지상권이에요. 우리가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이나 하 여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지적공부상 경계 줄고요. 지적공부상 경계. 그걸 뭔다? 지적도죠. 지적도. 그래서 우리가 경계는 현실의 경계가 아니고 지적공부상 경계, 지적도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요, 토지의 포락이죠. 토지의 포락. 그럼 포락이란 게 뭐예요? 포락됐다 안 됐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포락되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하죠. 다시 성토했다 할지라도 소멸된 소유권이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성토 줄고 다시 성토 맨 끝에 구규가 돼. 구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 미채굴 강물이죠. 미채굴 강물은 국가 동그라미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광업과는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내 땅 속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거다? 국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린관계의 의의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상린관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뭐를 보냐면 상린관계죠. 상린관계 이렇게요. 상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토지가 이렇게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의 토지하고 여기 을의 토지 있죠. 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인접하고 있다. 인접 이렇게. 인접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인접하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다음에 뭐다?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상린권이다. 이렇게. 상린권 이렇게요. 상린권은 뭐다? 상린권은 소유권의 뭐다?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 인접이죠. 인접이니까 인접은요. 여러분 격지 또는 인지 있지. 여기서 인지는 아주 죄송해요. 격지는 안 되죠. 인지만 되죠. 인접해야 되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죠. 건물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되죠. 전세권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임차권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내용이죠. 내용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법정이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 뭐란다? 상린관계다 이렇게 상린관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요. 지역권으로 할 수 있댔거든요. 지역권이요. 지역권은 뭐다? 여기서요. 격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인지여도 되고 다 돼. 여기는 격지는 안 되고 인지만 되잖아요. 여기 둘 다 돼. 보통 우리가요. 인접에 있어도 상린관계보다는 지역권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왜요? 서로가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요. 부동산이죠. 여기는 뭐만 된다? 토지만 돼. 토지만. 건물은 안 돼요. 여기는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여기는요. 요역지요.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다 돼. 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뭐라 나왔죠? 전세권자는 직접 상린관계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직접 주장해. 왜요? 지상권자한테도 전세권자한테도 임차인한테도 상린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러면 큰일 나.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는 또 요역지예요.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지역권은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니까 물권적 합의를 하고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가 바로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그래서 뭐다? 이것을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법률행위. 이렇게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것을 뭐한다?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린관계와 지역권이 두 개가 뭐가 된다? 비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죠. 자, 상린관계 의 봐봐. 1번 인접이죠.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의 규정이죠. 봐봐, 여기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그 말은 준용된다, 준용 동그라미. 전세권자는 직접 주장, 전세권자는 직접 주장하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직접 주장, 이렇게 직접 주장, 이렇게요. 자, 상린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임의 규정이에요. 바로 먼저 봐봐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줄고요. 그 다음에 지하 시설에 관한 244조 줄고요. 강행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임의 규정. 알겠죠? 두 가지가.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그 다음에 뭐다? 지하 시설에 관한 것, 이렇게. 자요, 5번 봐봐요. 5번. 인지에 관한 거죠. 인지 버는 봐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거든요. 토지는요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봐봐, 이런 봐봐. 우리 법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야. 청구권. 그래서 거기 보면 뭐죠? 이웃 토지의 사용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고요. 승낙이 없으면, 승낙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다?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왜요? 여기서 보면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승낙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데 승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 근데 밑에 한번 봐봐. 주거는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승낙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승낙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 승낙. 이때 승낙은 뭐죠? 사전 동의죠.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거에 대해서는, 집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 중요해. 토지는 청구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어.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노예,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 판결로 가름한단 말은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강제로, 이 말이죠. 그런데 주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물이죠. 물에 관한 것 써. 거기다가 써. 뭐라고 쓰냐?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관습.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까맣게 된 거 하나씩 동그라미. 앞에 까맣게 된 거 하나씩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면 저하수, 용소, 공경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온다? 다음 주에서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나와.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물에 관한 상린관계다, 이렇게.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렇게. 됐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하나씩 동그라미 한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세 가지 먼저 봐. 이게 경계인데요. 여기 나무 있죠? 나무 가지가, 이걸 뭐란다? 수목가지라고 해요. 수목가지, 나무가지가 뿌리가. 여기서 뭐란다? 수목뿌리라고 그래. 수목뿌리. 여기서 뭐란다? 목근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수목뿌리를 목근, 이렇게. 우리가 이러면요, 뿌리하고 가지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해요? 뿌리가 더 중요하지, 일반적으로요. 근데 법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뿌리하고 가지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해요? 어디가 더 드러나 보여요?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중시해. 그래서 여기서 뭐다? 먼저 가지는 이 제거를 먼저 청구를 해. 누가요? 누가? 을이 갑한테 제거를 먼저 청구해. 그런데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이 임의로 제거를 해. 그런데요, 뿌리는 그냥 을이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해.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거 구분 안 되고, 이거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죠. 뿌리는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OX, X란 말이죠. 그것을 비교를 해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그럼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또 먼저, 1번 뭐죠? 1번? 거기에 나온 1번은 뭐냐면,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죠? 여기는 을이죠? 이게 경계예요.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고 싶다? 경계가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서 경계표 또는요, 담, 국어를 설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경계표 담이죠? 여기서요,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설치 비용.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설치 비용하고 이건 뭐죠? 측량 비용이죠? 그럼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한다? 공동 비용으로 한다. 공동 비용 절반 한다. 이런 말이죠. 절반.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죠? 측량은 토지의 면적의 비례, 토지의 면적의 비례, 이렇게. 토지의 면적의 비례, 토지. 그래서 봐봐. 항상 이걸 바꾸죠. 설치는 토지로, 토지 면적에, 측량은 공동으로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토지란 말하고 측량을, 토지를 측량하죠? 연관시켜서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담을 좀 더 높게 하고 싶어. 이건 통상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공동을 하니까 이것을 뭐란다? 공유라고 얘기하죠. 공유. 그런데 이 노란 것은 공유예요? 공동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좀 더 높게 하고 좀 더 좋은 재료 하고 싶어. 여기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 누가 한다? 갑이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갑의 단독 소유가 돼. 단독 소유. 알겠죠? 이 통상적인 것은 누가 되고 갑하고 하고 공유가 돼. 그럼 우리는 공유인 경우는 공유물로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공유인데 분할이 인정되지 않아. 분할이. 그래서 담하고 경계표에서는 분할을 청구를 못해. 우리가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분할이 안 되는 게 있어.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니까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그게 바로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공용 부분. 그러면 공용 부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공용 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아파트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득실 변경할 때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취득쇼가 안 돼. 취득시효가 안 돼. 왜요?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서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해. 용도에 따라. 그런데 우리가 민법상 공유냐? 민법상 공유는 어떻게 한다?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잖아요. 지분 비율 그러면 안 돼.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해야 돼. 용도에 따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 공용 부분 있죠?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못해요? 분할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이 공용 부분은 우리가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용 수익을 못하니까 제3자가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죠?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한테 뭐죠?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요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공용 부분은 누구한테 뭐를 할 수가 없다? 누구한테요? 그것을 임대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뭐 잘못하면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뭐는 안 된다?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은 청구를 못해. 불법 점유의 경우는 부당 이득은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요 잠깐 한번 봐요. 이거하고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죠. 자, 거기 1번 봐봐요.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 비용을 뭐 한다? 절반. 그런데 공유 추정이죠? 공용 부분과 함께 분할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측량으로 측량한다,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고. 2번요, 수목가지죠? 수목의 가지는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를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하고. 수목 뿌리는요, 임의로 말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임의로 제거,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자, 여기 봐봐요.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봤죠? 알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집합공원법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이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분리 처분이 안 돼. 그래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 언제나 같이 처분해야 돼. 별도로 등기를 못해. 그러니까 별도 등기 못하니까 별도로 처분할 수가 없어. 전유 부분과 언제나 같이 처분해야 돼. 등기를 못하니까 취득시효가 안 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 점유자한테 비용상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한번 봐봐. 여기서 이렇게 토지가 있죠?
더 있으면 이거 뭐라 한다? 경계라고 얘기하죠. 경계. 경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경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경계가 있으면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짓죠? 건물. 가장 돌출된 것부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얼마 이상 떼야 돼요? 2분의 1 반미터죠? 반미터, 5m, 0.5m 이상을 떼야 돼. 0.5m.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다, 위반. 0.5m 떼지 않았어.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사 기간이 1년이 경과했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둘 중 하나 또는 그럼 뭐다?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계속.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했어도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에요. 둘 중 하나. X. 알겠죠? 둘 중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하실이죠. 지하실. 지하실에다가 저수지를 파고 싶단 말이죠. 저수지. 그럼 이것을 H라고 하죠. H 높이를. 그럼 얼마를 떼야 돼요?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 2분의 1. 만약에 3m다. 그러면 1.5m 이상을 떼야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 건물 있죠? 건물, 이게 창문 있죠? 창문에서 이 집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창문을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창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창문 앞에를 막아야죠. 남의 집 쳐다보면 안 되죠? 얼마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 알겠죠? 그래서 무슨 시설이다? 차면 시설이다. 앞을 차단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이죠. 물. 알겠죠? 물에 관한 지하시설이죠. 지하시설. 이렇게요.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이다?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 2m 이상. 2m 이상을 떼야 되죠. 2m 이상.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되죠. 이것을 뭐란다? 지하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하시설. 이렇게. 2m 이상을 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셔요, 거기요. 자요, 3번을 보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을 떼야 되고요. 건축 착수 줄고 1년 경과.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 그러면 손해배상만 이렇게요. 지금 뭐라 나왔죠?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건물이 완성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요? 2m 이내일 때 차면시설.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지하시설. 얼마 이상을 떼야 된다? 2m 이상. 저수지 국어, 지하실 깊이의 반 이상.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어디하고요?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임의 규정.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 뭘 보냐? 주의토지 통행권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